그런데 거기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오고 중요한 게 어디냐?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의 첫 번째,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거 두 개가 제일 중요해요. 부의 재분배, 소득의 재분배, 요겁니다. 요거 공부하면 여러분들 나중에 재테크할 때 어떻게 할지 알 수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아까 전에 제가 오전에 요거 사장 이야기하면서 요거 알려준 거 있죠? 예, 요거 할 때 요걸 예상하면서 실제 여러분들이 자산을 어떻게 배분해야 될지도 살짝 여기서 알 수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첫 번째 뭐라고 적혀있습니까? 부의 재분배. 뭐라고? 채권자로부터 채무자로 부가 이동한다 적혀있어요. 여러분들은 한자 세대가 아니라서 이 말을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한번 물어봅시다. 채권자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에요? 돈을 빌린 사람이에요? 빌려준 사람이에요. 그럼 채무자는요? 빌린 사람이에요. 이게 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보면 편해요. 뭐? 채권자. 뭐?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받을 권리가 있어서 채권자예요. 그 다음 채무자는 내가 돈을 빌려갔기 때문에 갚아야 될 의무가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채무자예요. 맞습니까? 그럼 볼게요. 여러분 많은 직업이 있어요. 유통업도 있고 제조업도 있고 금융권도 있고 서비스업도 있고 많은 직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고소득 직종에 항상 포함되는 게 금융권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항상 보면 금융권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렇죠? 금융권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번다? 제가 막상 들어가 보니까요. 왜 그런지 좀 알 것 같아요. 네, 왜 그런지. 거기서 실제 일을 해보니까 왜 그런지 알 것 같은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합니다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금융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약간 달라요. 근데 그 다른 게 굉장히 돈을 버는데 좀 도움이 돼요. 뭐냐?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는요. 뭔가 돈을 빌리는 거, 빚내는 걸요.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예, 돈을 빚내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걸 약간 선과 악이라면 그걸 악으로 봐요. 예, 반대로 돈을 빌려준 건 약간 선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인들은 선과 악을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참 재밌는 게 금융권 사람은 돈을 빌리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악을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악을 행하는 걸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걸 적절하게 정말 잘 활용을 하면 돈을 최대치로 벌 수 있다고 늘 생각을 합니다. 또 뭐냐? 여러분 우리 주가 지수가 떨어지는 건 예를 들어서 내가 삼성전자 갖고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 주식이 떨어지는 건 그건 안 좋은 거죠. 근데 금융권 사람에게는 그 삼성전자 주식이 떨어지는 게 오히려 기회인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예, 그게 왜냐? 이런 현상들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 지금부터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A라는 친구가 있고요. 그 다음 B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어느 날 B가 A한테 와서 묻습니다. 야, 나 돈이 급해서 그런데 돈 좀 빌려줘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A가 B한테 얼마 필요한데? 라고 했습니다. B가 나 한 2,000원 필요한데 이거 좀 빌려주면 안 될까? 네, 이야기를 해서 A가 오케이 빌려줄게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A가 B한테 빌려줬어요. 자, 여러분 A가 B한테 언제 빌려줬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2020년에 빌려줬다고 해볼게요. 이때 됐습니까? 자, B가 딱 1년만 쓰고 돌려주기로 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 2,000원을 빌렸을 때 돌려줄 때 다시 갚을 때는 원금 2,000원이라 당연히 뭐 해야 됩니까? 이자 넣어도 상관없는데요. 그냥 이자 없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왜냐하면 그래야 좀 계산이 깔끔하게 나와서 그냥 원금 빌렸다 원금 갚는다고 해볼게요. 됐습니까? 그러면 1년 동안 썼다가 야, 잘 썼다 고맙다 라고 하면서 2,000원을 다시 갚았습니다. 여기 언제냐? 1년 뒤에 2021년이라고 해볼게요. 잘 보세요.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잘 보세요. 분명히 표면적으로는요. 자, 지금 A가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이 친구가 누구냐? 채권자가 되고요. B가 돈을 빌려갔기 때문에 이 친구가 채무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이 두 사람이요. 전혀 손해가 없는 것 같아요. 손실, 이익 아무것도 없어요. 왜? 2,000원 빌려줬다. 2,000원 갚는 꼴이니까. 됐습니까? 그냥 똑같은 돈을 빌려주고 갚았는데 이게 물가라는 걸 딱 적용을 해보면 이게 달라집니다. 잘 보세요. A가 B한테 2,000원을 빌려주는 2020년에는요. 이 당시에 핫도그 하나 가격이 얼마였냐? 1,000원이었어요. 1,000원. 1,000원이었어요. 이때. 그러면 A가 B한테 빌려준 이 2,000원은요. 이 당시에 핫도그로 치면 몇 개를 빌려준 겁니까? 그렇지. 2개를 빌려준 겁니다. 이 당시에 A는 B한테 핫도그를 2개 빌려준 거예요. 됐습니까?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2021년 이 친구가 돈을 갚을 때 갑자기 그때 보니까 핫도그 가격이 하나당 2,000원으로 이렇게 증가하게 되었어요. 예상치 못한 물가 상승으로. 그럼 B가 A한테 똑같은 돈 2,000원을 갚는 건데 이건 마치 B가 A한테 핫도그로 몇 개 갚는 꼴입니까? 그렇지. 1개 갚는 꼴입니다. 마치 이거는요. 표면적으로 화폐로 봤을 때는 똑같은 2,000원과 2,000원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걸
이 화폐의 구매력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A가 B한테 핫도그를 2개 빌려주고 B가 하나 갚는 꼴입니다. 누가 유리합니까? 채무자가 유리하고 채권자가 유리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거예요. 금융권 사람들은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냐? 만약 물가 상승이 그 사람이 그 예상이 된다. 그럼 적극적으로 빚을 내는 걸 굉장히 선호합니다. 적극적으로. 왜? 돈을 빌려야 유리하잖아. 내가 2개 빌렸다가 하나 갚는 꼴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유리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럴 때는 빚내는 걸 겁내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땡겨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아는 부장님은 이 당시에 어떤 식으로 했냐면요. 이런 걸 본인이 예상을 좀 했나 봐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나는 진짜 내가 땡길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빚을 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돈을 빌려갔어요. 그렇게 빌려가서 근데 진짜 대단하긴 해요. 그리고 돈 많이 벌었어요. 정말 많이 벌었어요. 그걸로 뭐 했냐면 다른 데 막 투자를 했었는데 그게 엄청나게 또 많이 좀 벌었어요. 거기서도 벌고 여기서도 2개 빌렸다 하나 갚는 걸로 이렇게 해서 많이 벌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왜 채무자가 유리한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요. 금융권 사람은 돈 빌리는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이런 상황일 때는 철저하게 채무자가 유리하기 때문에 이건 성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성과학은 충분히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첫 번째 거 하나 했고요. 두 번째 요거 한번 봅시다. 자, 두 번째. 이번에 여러분 거기 보시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소득의 재분배라고 두 번째 적혀 있습니까? 맞나요? 자, 보세요. 소득의 재분배 보시면요. 뭐라고 적혀 있냐? 현금 보유한 사람으로부터 누구한테? 실물 보유한 사람한테 돈이 갑니다. 자,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자, 예를 들어서 이렇다고 해볼게요. 예를 들어 A가 있고요. 그 다음 여기 B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20년에 A는 얼마를 들고 있었냐면요. 2,000원을 들고 있었고 B는 핫도그를 2개 들고 있었습니다. 즉 현금이고 실물이에요. 그런데 2021년이 됐어요. 2021년이 됐는데 이때 A는 여전히 돈 2,000원을 들고 있었고 B도 핫도그를 2개 들고 있었습니다. 똑같아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때 물가를 한번 잠깐 따져보면요. 이 친구들이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똑같은 돈 2,000원과 똑같은 핫도그 2개를 들고 있지만 이걸 물가를 한번 적용해보면 2020년에 핫도그 하나 가격은 1,000원이었습니다. 그럼 잘 보시면 핫도그 하나 가격이 1,000원이었기 때문에 A가 들고 있는 2,000원이라는 돈의 가치는요. 결국 핫도그 2개 가격과 똑같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때 2,000원의 파워는, 이 돈의 파워는 요거와 똑같은 가치를 지니고 있었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돈이 2,000원으로 이렇게 핫도그 가격 하나가 갑자기 물가가 상승했습니다. 자, 볼게요. 이제 실물을 들고 있는 B는 여전히 핫도그를 2개 들고 있어요. 그런데 A의 2,000원은 표면적으로는 똑같은 화폐지만 이제 이걸로 몇 개 사 먹을 수 있습니까? 1개. 그럼 결국 어떻게 되냐? 똑같은 돈이지만 이렇게 되겠네요. 제 말 이해되십니까? 이거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래요. 누가 유리해집니까? 그렇죠. 실물 자산을 가진 사람이 현금 자산을 가진 사람보다 유리해지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걸 이렇게 활용하는 거예요. 자, 이게 간단하게 나온 건데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약간만 좀 과장을 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자,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신문 기사를 딱 펼쳤는데 사회면에 이런 말이 나오네요. 최근에 2030 세대가 욜로라는 소비 트렌드가 굉장히 뜨고 있다라는 내용을 딱 봤습니다. 그럼 그걸 딱 보자마자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을 봤을 때는 가계의 소비가 증가하겠구나. 오케이. 가계 소비가 증가하면 총 수요가 증가하니까 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물가 상승하겠구나. 제가 예상한 겁니다. 맞습니까? 이건 모든 사람이 예상한 게 아니라 내가 혼자 예상한 거예요. 내가요. 맞습니까? 그럼 물가 상승이 예상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잘 보세요. 그 상황에서 예를 들어 내가 채권자라는 상황입니다. 내가 채권자예요. 그 기사를 딱 봤는데 내가 돈을 빌려준 적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만약 물가가 상승하면 나는 불리해지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채무자한테 새벽마다 전화합니다. 전화해서 뭐라 그래요? 갚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또 전화해서 갚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맞습니까? 그래요. 근데 똑같은 기사를 보고 딱 봤더니 내가 어떤 적이 있었냐? 내가 돈을 빌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 안 갚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핸드폰 끄고 날라야 돼요. 아시겠죠? 자, 도덕적으로 뭐가 바른지는 저도 그건 판단하지 않을게요. 그런데
우리가 경제적으로 효율성을 추구하는 사람이라 했어요. 말씀드렸죠. 우린 현대 주류 경제는 다 효율성이에요. 그러면 효율성이라는 측면 하에서는 그렇습니다. 상황을 똑같은 상황에서도 채무자와 채권자가 유리해진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 말이 이해되십니까? 요건 약간 우스갯소리로 한 거고 더 현실적인 게 뭐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면을 딱 봤더니 삼성전자가 2030년까지 비메모리 반도체에 135조를 투자하겠다고 결정했대요. 예, 제가 그 기사를 딱 보자마자 아하 그래? 그럼 기업의 투자가 증가할 거니까 총 수요 곡선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아하 물가 상승 가능하겠구나 이런 예상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럼 실질적으로 재테크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가가 상승할 것 같죠? 그럼 보시면 물가가 상승해버리니까 돈을 가진 사람이 유리합니까? 실물 자산이 유리합니까? 그래요. 그럼 보세요. 만약 제가 강남의 현금 부자예요. 그럼 제가 이러한 기사를 보고 물가 상승을 제가 예상을 하면 어떻게 하냐? 그 돈 빨리 부동산에 묻어야 됩니다. 부동산으로 돌려야 돼요. 아파트 사고, 땅 사고 다 돌려야 돼요. 왜? 그게 실물 자산이니까. 맞습니까? 혹은 내가 그 정도 돈이 없다? 부동산은 가격이 좀 크죠? 덩어리가 몇십억씩 하니까. 그럼 그게 힘들다? 그럼 하다못해 한국금거래소에 가면 금을 요만하게 팝니다. 조그만하게. 예. 그런 거라도 최대한 사놔야 돼요. 왜? 그런 것도 다 실물이니까. 됐습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반면 내가 부동산 재벌이에요. 그런데 그 똑같은 기사를 보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부터 절대 땅 팔면 안 됩니다. 기다려야 돼요. 오를 때까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